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경식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시 녹십자의 생성형 AI 기반 연간 제품 품질 평가 프로세스 혁신 여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성형 AI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면서도 실제 현업에 적용할 때는 정말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될까? 이런 복잡한 업무에도 AI를 적용할 수 있을까? 투자 대비 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수십 명의 인력이 몇 개월씩 매달려야 하는 대규모 문서 작업이나 복잡한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GC 녹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먼저 생명과학 산업에서의 생성형 AI 기반 혁신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고, GC 녹십자의 김종경 팀장님께서 실제 현업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AI 도입 과정, 그리고 솔루션을 적용한 후의 효과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정환 팀장님께서 기술적 관점에서 POC 검증 과정과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성능 평가 결과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우선 생명과학 산업에서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요 글로벌 컨설팅 펌의 최신 연구 결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70개의 제약 워크플로우와 1200개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85%의 워크플로우가 AI로 변환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약 밸류체인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AI는 일부 영역의 도구가 아니라 제약회사 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된 것이죠. 두 번째, 104명의 제약바이오 R&D 임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60%가 AI 투자를 통해 향후 2, 3년 내에 신약 발견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53%의 기업이 이미 실험실 처리량 증가를 경험했고 45%가 인적 오류 감소를 확인했습니다. AI가 이론에서 현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AI가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산업 전체에 8,6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AI는 더 이상 해보면 좋은 기술이 아니라 제약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런 AI 혁신이 제약 산업의 전체 밸류체인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표적 분자 식별부터 리드 최적화까지 신약 발견의 핵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임상 및 전임상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임상시험 설계와 환자 모집, 그리고 규제 문서 관리를 자동화합니다. 공급망 및 제조 단계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예방적 유지 보수, 그리고 각종 문서 작업을 AI가 처리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휴먼 인더 룹 방식입니다. 이것은 AI가 문서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서 생성에 활용이 됩니다. 상업화 단계에서는 마케팅이나 의학 문헌 분석에서 AI를 활용하고,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이상 반응 관리와 약물 감시 보고서 생성을 자동화합니다. 저는 이 제약산업 필드에서 한 3년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데이터가 많은 공급망, 제조 분야에서 생성형 AI 유즈 케이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GC 녹십자 사례도 이 분야에 해당하고요. 오늘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어가실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제 제약회사의 생생한 AI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GC 녹십자가 연간 제품 품질 평가라는 핵심 업무를 생성형 AI로 어떻게 혁신했는지 전체 여정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복잡한 문서 작업을 자동화한 과정과 2,845시간 이상의 업무 효율화라는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현업 사용자들의 실제 피드백까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 어떻게 보안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AI를 도입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GC 녹십자 김종경 팀장님께서 현업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과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GC 녹십자 QM실 김종경입니다. 실 사용자 관점에서 프로젝트 도입 배경과 효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C 녹십자 오창 공장에서 QA로 일하고 있으며 본업은 변경관리, 일탈, 카파 등과 같은 주요 퀄리티 시스템을 운영하고 승인하는 업무와 출하 승인 등의 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GMP 운영 외에 AI 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인 업무 효율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AWS와 함께 완성한 실사 대응 챗봇 개발에 이어서 올해는 실무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연간 제품 품질 평가 자동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 GC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는 1967년에 창립된 제약회사이고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미션으로 건강 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GC그룹은 GC홀딩스 하에 약 6천 명의 임직원이 2조 2천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이고 상장사 6개와 비상장사 38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중 GC녹십자는 가장 규모가 큰 가족사로 2,300여 명이 1조 7천억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오창, 화순, 음성 3개의 제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C녹십자의 본사는 대한민국 용인에 위치해 있고 각국의 계열사를 통해 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용인의 본사 외에 3개의 제조소는 각각 음성 공장의 케미컬 제제, 화순 공장의 백신 제제, 오창 공장의 혈액 제제 및 유전자 제조합 제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창 공장 QA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 프로젝트는 3개의 제조소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AI를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여정은 202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 AWS의 이노베이트 액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검토하였고요. 스마트 스타트로서 실사 대응 챗봇을 2024년에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 챗봇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실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우리 절차서를 검토해서 빠른 답변을 주는 형태로 디자인됐었고요.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보여주어 실제 답변의 용이성이 훨씬 개선되어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서 2025년에는 정말 실무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결론을 지었었고 연간 제품 품질 평가 Annual Product Quality Review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AWS의 프로서브 팀과 APQR에 대한 성능 검증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세계 공장에 대한 요건을 정리하고 메가존 클라우드와 시스템 구축을 8월 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APQR이 어떤 업무인지를 설명드리는 게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실제 APQR 작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부적으로 보면 완제품 제조 단위별 하나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요건에 맞춰서 우리는 총 255품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취합하기 위해서 제조기록서, 시험기록서, 품질 경영 시스템 등 총 5개 이상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제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조 및 시험의 주요 인자를 취합해서 통계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업무들도 있고요.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들을 보고서화하면 보고서 하나당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 분량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업무들이 1분기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업무이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18,00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업무가 APQR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QR 업무 중에 업무량이 많은 대표적인 예시로 경향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 경향분석 보고서는 제조기록서에 기재되어 있는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미터와 시험실 관리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크리티컬 퀄리티 어트리뷰츠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통계적인 툴을 사용을 해서 제조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항목마다 우측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작성돼야 되는 업무고 보통 제품별로 7, 80개 정도의 항목을 분석해야 해서 계산해 보면은 연간 한 2만 개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고 평가해야 하는 좀 부담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관련된 내용 요약하면 APQR은 일단 공수가 많이 드는 일이고요. 그리고 규제 산업의 특성상 정확성이 중요한 업무고 사일로화된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들이 개별 시스템에서 전산화되어 있다라는 특성을 가진 업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I가 APQR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판단했었었고요. AWS가 가지고 있는 AI와 생명과학적인 역량, 그리고 기존 챗봇의 성공이랑 POC를 통해서 사전 적합성을 확인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사일로화된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가공하고 요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글로벌 QMS 업체에서 제공하는 AI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GC 녹십자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빌딩 블럭 형태로 도입해 왔기 때문에 각 솔루션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 활용하려면 이번 프로젝트와 같이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AI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지표는 우리 GC 녹십자에서 운영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APQR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해서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정확한 문서가 짧은 시간 안에 작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구축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 다음 세션에서 이정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 흐름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조회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하려는 보고서를 선택을 하고 AI에게 요청하면 AI가 자동으로 지정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검색, 요약해서 1차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제출된 1차 결과를 데이터 검토 단계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해서 해당 품목에 대한 데이터셋을 확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 생성은 확정된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AI가 자동으로 보고서 초안을 생성해 주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조건 입력 및 데이터 필터링을 위해 구현된 사용자 화면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AI가 생성한 리포트 예시입니다. 실제 APQR과 데이터 경향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모 비디오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보고서 유형, 품명, 기간 등을 입력하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정보에 맞춰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요. 여기에 생성된 리스트들을 사용자가 검토해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실제 보고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된 보고서는 편집 가능한 형태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향 분석 보고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 조건 입력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각 항목별 데이터들을 검토해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고요. 이런 내역들을 제출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요거는 편집본이고 실제로는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거는 편집해가지고 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이고 실제로는 한 10분 정도 보고서 초안을 완성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생성된 APQR 보고서 목차 보여드리는 건데 AI가 지정된 항목에 맞춰서 내용을 잘 작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문서 상단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처리된 부분들은 실제 검토자가 수기 작성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내역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각 목차 항목별로 ERP, 제조기록서, 시험실 정보 시스템, 품질 경영 시스템 등의 데이터를 지정된 양식으로 자동으로 생성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지표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하는 것이었고,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보고서를 검증 차원에서 과거 수작업으로 작성한 보고서와 교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데이터의 오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에 가까운 AI의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산된 공수 절감 시간이 2845시간으로 평가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문서들을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체감 효과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산출물로는 세계 제조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총 10개의 서식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AI가 프롬프트에 따라서 내용을 요약해 주다 보니까 개인별로 편차가 있었던 요약 내용의 일관성도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데이터 취합에 급급하던 시간들이 실제 데이터를 검토하는데 할애를 할 수가 있어서 보고서의 정확성 및 퀄리티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올해 3분기 경향 분석 보고서부터 이번 AI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기 전에 우리 팀 사용자 6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를 했고 피드백을 좀 받아본 내용들인데요. 공수절감, 완전성, 실용성, 표준화, 확장 가능성 등 매우 만족도가 높았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팀원들한테 AI의 활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가 생산하는 혈액제 주요 품목의 정제 제조 기록서입니다. 제조 공정과 제품은 그냥 그대로인데 5년 사이에 2배 조금 안 되게 페이지 수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제조 기록서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한다의 반증일 것 같고요. 이러한 니즈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다라고 생각되고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데이터를 단순히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데이터를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 수 있는 툴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와 같이 데이터가 사일로화된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와 같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취합하고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일관되게 요약할 수 있는 현명한 AI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알려주실 이정환 팀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GC 녹십자에서 혁신팀을 맡고 있는 이장환입니다. 앞에서 이제 김종현 팀장님이 APQR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해야 했는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ERP 기반으로 GC 녹십자의 차세대 경영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프로세스적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사내용 AI 챗봇인 헤이 GC 도입과 AI 챔피언들을 양성하면서 규정 위반 모니터링이나 뉴스 요약 그리고 계약서 비우고 같은 이제 AI 활용 사례도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발표드리는 APQR 이 혁신처럼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 가속화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밸류체인 전반에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는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복잡한 전략보다는 실행 가능한 변화를 추적하면서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이제 APQR 혁신 사례도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제약산업의 중요한 이 품질 문서 작성 프로세스에 대해 3가지 중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시스템별로 수집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야 됩니다.
이런 산재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통합해서 활용하기 좋게 처리해 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작성자가 바뀌고 동일한 문서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가진 방법서와 도메인 지식이 잘 반영되어서 품질 문서를 일관성 있게 만들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성. 타 문서들에 비해 중요도가 높고 오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수치와 그래프가 나와야 하는데요. 모호한 내용이 아니라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존에 반복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 프로세스가 AI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QA 부서의 업무 부담과 시간을 줄이고 품질 관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자 성과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4가지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AWS 컨설팅 팀이 이제 프로서버들과 POC를 마친 이후에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과 분석 단계로 실제 우리가 적용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에 앞서서 사전 준비로 현업과 문서들을 분석하면서 문서에 작성되는 내용들이 어느 시스템에서 나왔는지, 어떤 로직으로 작성했는지, 작성자들의 도메인 지식까지 모두 상세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AI로 문서 생성을 위한 데이터 아키텍처와 시스템 구조를 설계했고, 각 문서 항목에 필요한 기술이나 최적화된 데이터 처리 방식, 엔티티들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진 구현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와 함께 구축되기 시작한 데이터 플랫폼에도 모든 원천 데이터를 적재를 시켰고, 시스템에 없는 수기 데이터들도 메타데이터로 이제 관리해서 데이터 플랫폼에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와 설계된 사항을 가지고 문서 작성을 위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성을 하였고, AI를 활용한 문서 생성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고도화 단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단계이긴 한데요. 개발된 초기 버전을 가지고 사용자들과 스크럼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점진적으로 문서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저희의 요구사항에 맞게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구축을 했고요. 이 보안성 높은 환경에서 문서 생성을 핵심 원칙으로 이제 개발했는데요. GC 노숙자 내부망에서만 접근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내부망에서 오직 VPN 연결만으로 이제 AWS 환경에 접근되도록 만들었는데,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지 않아서 외부 인터넷망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실행되는 EC2의 경우에는 VPC 엔드포인트를 활용해서 S3와 베드락 서비스를 프라이빗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요. 이어서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플랫폼도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특정 EC2에서만 접근되도록 통제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리소스와 데이터는 GCC 녹십자 내부망에서 접근되고 운영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아키텍처 다음으로 이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했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수백 장의 페이지를 생성을 하니까 어떤 모델을 쓰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AI를 사용하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제 질문과 답변에 따른 토큰 사용 비용이 뭐 개발 때가 아니라 이제 향후 저희가 사용할 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가장 저렴한 이제 클로드 하이쿠 3.5부터 사용을 해봤습니다. 실제 비용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복잡한 내용에서 이제 결과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제 작성하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좋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능을 올리기 위해 최신 모델인 클로드 하이쿠 4.0으로 사용해봤습니다. 성능은 정말 좋았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도 잘 이해했고 정확도도 높았는데요. 그런데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백년 처리하는데 커터 초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TPM이나 RPM 처리량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결국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실제 사용할 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클로드 소넷 3.7 모델을 사용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델이 저희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처리량이 가장 높아서 대량 작업에 안성맞춤이었고 성능도 실무에 쓰기 좋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클로드 소넷 3.7로 최적 선택을 했습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모두 잡은 최선의 선택이었는데요.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도 로직도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제 저희 시스템에 개발할 때 핵심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ERP나 RIMS, QMS 등 각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AI의 실제 작성자가 작성하는 조건들이 반영되고 답변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차별화 포인트가 이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내부 데이터만 활용하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SQL 기반으로 컨텍스트를 보강시켰습니다. 또 AI 기술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문서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 명확한 로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룰 기반으로 코딩했습니다. 신규 보고서를 위해 사용했던 이제 쿼리나 공통함수 프롬프트도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확장성 있게 만들었고요. 이 기술 구현에서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문서 작성에 필요한 소스들이 각 시스템에서 따로따로 추출했고 문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로 여러 번 가공을 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고요.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해서 활용한 겁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APQR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QMS, RIMS, ERP 등 각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ETL 서버에서 1배치로 수집을 하고 S3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후 프로시저가 종작해서 L0에서 L1으로 적재되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되는 데이터는 사용자 의도에 맞게 프로세스와 데이터 흐름에 맞춰서 APQR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문서 작성할 때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사용자 의도에 맞게 최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문서의 목적과 포함되어야 할 항목, 제어되어야 할 항목, 출력 형식, 순서들을 명확하게 제공해서 품질 문서를 작성하는 우리 작성자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서 만들어주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되도록 딜리미트 기법으로 XML 태그나 다운표 등을 사용해서 특정 테스트나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서 LLM의 답변 선능을 환산시켰습니다. 퓨샷도 이제 몇 개 추가해서 원하는 문서 스타일이나 형식도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한 번에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수정되어야 의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스크럼 방식으로 현업의 피드백과 정답지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수정했고 그 결과로 출력되는 내용이 최적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QL 기반으로 한 컨텍스트 보강입니다. LLM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는데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고 특화된 도메인 지식이 부족할 때 사용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문서 작성 조건에 따라 데이터 요구사항을 식별해주고 미리 정해두었던 SQL을 실행시켜서 데이터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조회한 정보는 이제 컨텍스트에 추가하여 프롬프트를 보강시키게 됩니다. 이 프롬프트로 이제 LLM 모델은 품질 문서를 생성시키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LLM이 품질 문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SQL로 조회한 정보를 컨텍스트에 포함시켜서 내부 데이터만 활용한 문서들이 만들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시각적인 일관성이 중요한 부분, 그래프나 표같이 정형화된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룰 기반으로 코딩했습니다. AI 모델의 유연성과 규칙 기반으로의 정밀성이 이제 결합된 경우라고 보는데요. 단순하게 텍스트를 생성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시각화를 품질적으로 보완하는 역할로 사용했습니다. 복잡한 통계 계산이나 그래프 요소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정밀한 논리나 규칙이 필요한 작업에서 단순 AI로만은 사용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보완이 필요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상치에 대한 룰 바이올레이션이나 X축이나 Y축에 어떤 거를 넣을지, 그리고 단수 차이, 소점이죠. 그리고 표시돼야 할 항목이 많은 경우에 LLM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시각적인 품질을 위해서 룰 기반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기술들은 시스템이 작동될 때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각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시켜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로드맵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APQR만 이제 개발했지만 아직도 비효율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품질 문서나 프로세스는 많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과 프로세스에도 점진적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품질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계산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APQR 내에서도 일부 못 채운 영역이 있는데요. 선행적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있어야 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문서들도 개발이 되면 연계해서 문서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 리포트 종류가 늘어나면 약 7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이제 사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WS 이제 인프라를 통해 확장성 측면의 이제 구조적인 개선이나 뭐 시스템의 성능 토큰 사용량 등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서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갖는 이제 프로세스에도 에이전틱 AI를 적용해 볼 계획이고 MES 시스템도 연계해서 우리 품질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제가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AI를 활용한 구축사를 이제 공유해 드렸고요. 실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가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가 구축한 이 시스템과 데이터 플랫폼을 시작으로 AI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 가능성과 확산을 깊이 이제 고민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 시스템들은 단순한 업무 효과를 넘어서 품질 관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프로세스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은 이제 우리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성과를 만들면서 이제 참여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드린 경험과 이제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AI를 쓰겠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프로세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데 AI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행을 도와주신 AWS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이제 AWS의 신경식 SA께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시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CC동 십자 사례의 키 테이크어웨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명확한 비즈니스 문제 정의가 AI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기술 우선이 아닌 현업의 구체적인 페인 포인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GC녹 십자는 255개의 품목, 18,700페이지, 3개월 소요라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했고 이것이 2,845시간 효율화라는 측정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데이터 통합과 도메인 지식의 결합이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AI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일로화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SQL 기반의 컨텍스트 보강과 룰 베이스드 코딩으로 도메인 특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단계적 접근과 현업 참여가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POC부터 구현, 고도화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결과 품질 평가까지 최종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키 테이크어웨이를 비롯해서 생성형 AI 성공의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은 AI가 학습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탄탄한 데이터 기반 위에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단계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GC녹 십자 CIO께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잘 관리한 것이 성공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이 있어도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잘못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여러분 조직의 AI 혁신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